자, 2013년도에 출시했습니다. 2013년 3월 중상으로 있을까요? 4번 문제 볼게요. 지구의 근접배는 일단 소행성에 대한 설명이고요 해봤습니다. 근일점이 0.75, 원일점이 1.10 돼 있네요. 그래서 이 소행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했네요. 공유하는 동안 지구 공전 궤도 안쪽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하는데 근일점이 1의 이유보다 짧죠. 그렇다면 공전 궤도 장반경을 했어요. 요거 두 개 더 해보실까요? 우리가 태양에 대해서 가까이 돌아야 하는 근일점이 있겠고 멀리 돌아야 하는 원일점이 있습니다. 근일점이 0.75, 원일점이 1.10. 더해보면 얼마입니까? 1.85 AU. 요게 장지름입니다. 우리는 장반지름은 어떻습니까? 하면 이걸 그대로 2분의 1.85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장반경은 1 AU보다 크다? 작다. 1 AU보다는 작았네요. 다음 공전궤도 26은 지구보다 큽니까 했어요. 26은 뭡니까? 하면 좀 찌그러진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정도면 26이 꽤 큰 거죠. 지구 26은 매우 작아요. 그래서 지구는 장반경, 단반경의 차이가 매우 작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4번 얘기해봤습니다. 또 다시 뭐 할까요? 2번이에요. 2번 문제. 자, 우리나라 여러 가지 지형들을 나타냈는데요. 해봤네요. 예전에 여러분한테 서페이드를 가르치면서 한반도 암석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본 적이 있었는데 아마 뭐 너무 옛날이라서 다 까먹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반도는 기본적으로 일단 암석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한반도의 암석은 일단 화성암이 있죠. 네. 대천암이 있고요. 김선호. 예, 변성암이 있네요. 한반도는 변성암이 한 40% 정도 되고요. 화성암이 한 35%, 대천암이 한 25% 정도 되는 이런 꼴을 보고 있습니다. 화성암을 좀 나눠보면 화산암과 신성암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화산암은 화산 쪽을 통해서 금방 굳었기 때문에 광물 입자의 크기가 크지 못해요. 세립지라 불러요. 그리고 주성절이가 발달했죠. 반면 신성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쉬다 보니까 광물이 굵직굵직하네요. 조립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깊은 곳에 압력 높은 곳에 있다가 들어와다 보니까 부피가 커지면서 방위작용이 일어나는데 이때 방위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판상절이라고 부르습니다. 우리가 지질 시대를 나눠보면 성카브레시아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화산암은 신생대에 대부분 있는데요. 특히 화산섬으로 독도, 울릉도, 제주도 그랬죠. 그 외 철원, 한탄광유역,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 신생대 화산 지형이 되고 있습니다. 신성은 어떻습니까? 한데요. 이건 다들 중생대 거예요. 그래서 뭐 설악산이라든지 금강산이라든지 뭐 또는 북한산, 서울의 북한산 뭐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중생대의 신성이 되고 있습니다. 퇴적암은 쇠설성 퇴적암과 화학적 퇴적암 그리고 유기적 퇴적암 뭐 이렇게 구분을 주고 있습니다. 화산재가 쌓였습니다. 은회암, 뭐 자갈이 쌓였습니다. 여강, 모래가 베이스로 쌓였는데요. 사암, 진흙이 쌓였어요. 쉐일 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겠죠. 화학적 퇴적암은 암염이라든지 또는 석회암 같은 것들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셔트, 실트 그리고 뭐
조개 껍데기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석회암이라면 유기적 퇴적암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이 퇴적암에서 중요한 것들은 층리가 있겠고요. 화석도 발견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퇴적 구조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뭐 건열, 연흥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퇴적 구조입니다. 퇴적될 당시 환경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생대는 강원도 태백이라든지 충북 단양 이런 쪽에 석회암들이 많은데요. 이 석회암들 보면은 뭐하냐? 여기에 삼엽충 화석이 많이 있습니다. 삼엽충이 물속에 살았을까요? 물 밖에 살았을까요? 물속에 살았는데 태백산맥 꼭대기 올라가서 죽었어. 말이 됩니까? 아니죠. 요 석회암은 대성층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생대 때 강원도 땅은 바닷속이었어요. 그러다가 융기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동해안은 융기 지역이에요. 즉 고생대까지 뭐였다고? 바다에다가 들고 일어났어요. 융기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면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으면 이게 침식돼서 깎이겠죠. 육지를 올려야 되는데 물을 좀 내립시다. 또 깎이겠죠. 또 올릴게요. 또 깎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단 모양의 언덕이 나타나는데요. 동해안의 정동진의 해안 단구가 많습니다. 동해안은 융기지역입니다. 그럼 남서해안은 어떤데요? 했어요. 한반도가 땅이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남서해안은 침강받았습니다. 침강받았던 증거는 어떻게 됩니까? 한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산이죠. 근데 침강받아서 땅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냥 육지를 물을 올릴게요. 이제 이것도 산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섬이죠. 섬을 한자로 어떻게 표현하지? 예, 섬도자라는 이름을 쓰죠.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게 섬도자입니다. 이 섬이 많은 바다예요. 뭐예요? 파도. 예, 그렇죠. 파도해가 됩니다. 이건 비아스식 해안이죠. 비아라는 것은 강을 뜻하고요. S는 복수형 S가 됩니다. 그러한 타입의 해안. 그래서 북유럽의 피오르드 이런 것들도 비아스식 해안의 유형이 되고 있습니다. 중생대는 어땠습니까? 한데요. 중생대 퇴적암은 남해안에 많습니다. 남해 고성에 보면 공룡 박물관도 있고 한데요. 공룡 발자국 화석들이 많이 찍혔습니다. 발자국 찍으려면 물속에 찍어야 될까요? 물 밖에서 찍어야 될까요? 물 밖에서 찍어야죠. 물속에 있는데 발자국이 남아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물 바깥에, 자갈밭에, 모래밭에, 진흙밭에 어디 찍어야 됩니까? 진흙이죠. 진흙이 쌓였어요. 쉘층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육성층입니다. 신생대 퇴적암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진 않은데 제주도 수월봉이 응회암이 있어요. 응회암은 기본적으로 화산재가 쌓였는데요. 여기는 뭐 화석이 제대로 있지는 않네요. 대신 세계적 규모의 응회암 지층이 있는 곳이 신생대 퇴적암 제주도 수월봉 쪽입니다. 변성암은 접촉 변성과 광역 변성으로 구분해 주는데요. 특히 광역 변성의 경우에 압력과 수직한 방향으로 광물이 재결정되네요. 그래서 우리는 염리라는 이름을 씁니다. 특히 평화암 계열에서 나타나는 것은 또 편리, 평화 구조까지 넘어가는데요. 성캄브리아 때의 변성암이 우리나라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리산도 있고 백령도, 고군산도, 그리고 인천 앞바다의 대이작도,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 한 22억 년 된 변성암이 있습니다.
특히 광립변성을 받았을 때 이렇게 지층이 휘어져 있는 뭐 습곡 같은 것들도 볼 수 있죠. 습곡자를 받았다 하면 아 이건 변성 지형이구나 생각하셔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2번 한반도 지형에 대해서 A 퇴적층을 제시했네요. 이 부분에 A 퇴적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퇴적층이니까 당연히 과거 해수면과 나라는 층위를 볼 수 있죠. 기억력이 옳아야 되겠네요. 다음 B 석회동굴을 하고 있습니다. B 여기 강원도에 석회동굴이 있네요. 석회동굴을 어떻게 해서 만드십니까 하네요. 탄산칼슘 솔리드 석회암이 이산탄소와 물, 즉 이산탄소가 섞인 지하수에 의해서 용해 과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탄산수소 칼슘의 이거는 에큐어스 되네요. 물이 녹아요. 그렇게 해서 석회 동굴이 형성되고 그 역반응도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탄산칼슘이 다시 재결정화 되면서 종류석이라든지 석순이라든지 그 두 개가 서로 붙어서 석주가 만들어진대요. 이렇게 해서 석회 동굴도 있고 이런 석회 동굴이 무너져 내린 돌리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곳을 우리는 카르스트 지형이라는 걸 써요. 카르스트 지형은 초등학교 4회 정도쯤에서 잘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옳다 되겠다고요. 다도에는 침강지형입니다. 이해됐습니까? 2번 좀 해주십시오. 얘들아, 숙제 안 했죠? 네. 여기 5명 다 해왔는데 당신만 안 했네? 그러게요. 바빴어요? 예. 바빠서. 대회 최우수 2개 받았어. 근데 이만큼 체육이 3개인데? 예, 예. 저도 과학 토론 대회 했어요. 난 세라가 숙제 안 했다는 걸 이걸 유튜브에 박제하고 있네. 아니에요. 저 편집해주시는 거예요. 어우, 그런 기능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부자연스러워. 과거 합격하면 돼요. 야, 이거 숙제 안 했다고 과거 합격할 수 있어. 이런 얘기 들려드리면 돼요. 자, 정리 좀 됐을까요? 네. 또 다른 질문 해봅시다. 뭐 할까요? 3번 질문. 지금 뭐죠? 5번이 5번 문제요. 어, 틀렸다. 자, 5번 문제. 한반도 지진 역소리 전환가 있습니다. 백두산과 설악산이 준비되어 있네요. 자, 기본적으로 백두산은 화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화산은 신생대 화산 되겠고요. 백두산 천지라고 불리주는 그 호수는 이제 화산 터지고 밑에 동공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백두산의 천지는 이걸 칼데라는 이름을 씁니다. 칼데라호. 칼데라호고 비교될 만한 놈이 있을 텐데요. 화두고라는 놈이 있습니다. 화산이 터지는데 뚜껑이 날아가고 그 위에 그대로 물이 차인 것을 그래서 한라산의 백록담은 화구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함모를 가져왔던 칼데라호의 규모가 훨씬 더 커요. 천지는 가로 길이가 약 4km 정도 되고요. 백록담은 한 5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설악산은 얘는 화강암 돌인데요. 얘는 중생대 신성암 지대가 되고 있네요. 질문 보겠습니다. 기억 정상부 천지 칼데라호가 있습니다. 고생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가나무도 화산 분출. 자, 이게 설악산이 화산 분출일까요? 그건 아니죠. 지하 깊으로서 있던 마음의 챔버가 식어져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아이고 지호씨야 또 존다. 아니 잘안 졌어요. 저 지금 방금 눈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 진짜요? 저 이거 진짜 안 졌어요. 알겠습니다. 카메라 한번 돌려볼 거예요.
연우야, 내가 이렇게 하면은 바로 딱 돌리면 되는 거야, 알겠지? 제가 좀 더 시끄러. 집중. 다른 질문. 좀 다른 질문. 다른 질문 저 뒤쪽에 17번. 자, 17번 문제 볼게요. 17번. 어느 해 춘훈날 태양 금성 화성의 위치를 나타냈습니다. 했네요. (17번) 춘훈날 했으니까 태양은 몇 시 방쪽에 있어야 되죠? 0시. 그렇죠. 그래서 태양을 이렇게 놔두고 여기 금성 지구를 이쪽에 먼저 놔둬봤습니다. 지구에서 태양을 쭉 이어보면 여기가 0시 방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성이 요 정도쯤에 서방 최대가 금성을 놔뒀네요. 화성은 어디다 뒀다고? 추의 위치에 화성을 놔뒀습니다. 태양을 0시 방향 쪽으로 했으니까 이쪽이 6시 방향, 12시 방향, 18시 방향 금성 정도 하면 한 3시 정도 들어갔으면 21시 방향에 금성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금성이 여기 보면 서방 최대니까. 최대 2가 됐는데요. 서방이기 때문에 얘는 해 뜨기 전에 동쪽 하늘에서 관측이 가능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금성은 새벽에 관측할 수 있었다? 괜찮죠? 네. 두 번째, 적경은 화성은 12시 방향의 적경이 되겠고요. 금성은 21시 방향 쪽으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금성이 더 큰 적경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지구에서 관측한 금성 회합距리가 587, 약 1.5년 정도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지구에서 금성이 여기 있다 합시다. 내압이네라고 할 때 금성 위에서 뭐라 부를까요? 추네라고 하겠죠. 그래서 내압에서 다시 내압되면 금성에서는 추에서 다시 추까지 된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금성에서 관측한 지구와의 회합주의나 지구에서 관측한 금성 회합주의가 서로 같아요.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여기 질문하는 게 어제 송도에서 했던 것과 뭐 거의 다르지 않아요. 자, 또 다른 질문 뭐 해볼까? 약간 좀 앞으로 거슬러 가서 예. 15번입니다. 15번 최근 10년간 서울에 관측한 3, 4, 5월 연간 황사 발생 인수를 나타냈습니다. 해놨네요. 연간 황사 발생 인수는 점점 증가합니까? 했어요. 2003년에 3건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아졌다가 2012년도는 한 건 됐잖아요. 네. 이거 증가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발생 횟수를 볼 때 대부분 3, 4, 5월에 몰려있는 것을 봅니다. 연간 예를 들어서 2007년에 보면 연간 12건이 일어났는데 10건이 3, 4, 5 봄에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봄철에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네. 좀 잘못했구나. 엄청 뒤서. 네, 당연히 우리나라는 무조건 편성품입니다. 그렇지. 말이 안 되지. 좀 잘못했을 때. 따라합니다. 무슨 예를 잘못했어? 다른 질문 다른 16번이 16번 문제. 얘도 제대로 좀 있어요. 자, 황도 12궁을 나타냈다라고 했네요. 적경 0시부터 시작해서 황도 라인을 이렇게 이쪽에 사인컵으로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추분 날 해놨대요. 추분 날. 그럼 추분이면 태양 몇 시 방 쪽에 있어야 된다고? 12시. 12시 방에 태양을 놓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천자리가 밤새 관측됩니까? 했어요. 천자리가 몇 시 방 쪽에 있습니까? 12시 방에 천자리 있습니다. 지구에서 태양과 천자리가 거의 같이 뜨고 지는 이게 추운 날입니다.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없죠. 됐습니까? 네. 이은 하진날인데요. 하진날 뜨는 보름달은 됐습니다. 태양이 6시 반에 태양을 놔둬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구가 있겠고
보름달 어떻게 됩니까? 뭐 태양과 완전 반대편의 일이가 보름달이겠죠. 그렇죠. 보름달은 18시의 적경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18시 군수자리 방향에 보름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진 날 뜨는 보름달은 군수자리 주변에 보인다 했다. 이런 얘기는 옳죠. 다음 팁은 태양은 별자리 사이를 자 이렇게 적경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하는데요. 이렇게 적경이 증가되는 태양을 연주는 방향은 서에서 동으로 표현합니다. 반식입니다. 이게 적경이 증가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태양 별자리 사이를 동에서 서로 이동한다 아니면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다 하는 게 태양의 연준동 방향이라고 해요. 네. 되겠어요? 네. 다른 질문? 얘기 없을 거. 3월 질문도 없습니까? 예. 6월 질문. 4월 4월 질문.